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일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계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남예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민 만족 적극적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부과기준, 부과기간, 부과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유일제, 대중교통의 날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관리 지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인 택시 등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물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안전한 도로관리 및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차량관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과 주기장외 불법 주차 등 계도 단속으로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차관리과 소관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야구장 및 재개발 지역 등 2025년도 대규모 신축 건물 인근에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혼잡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민원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업무 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등 단속 유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문화이동 공영주차장과 태평일동 공영주차장을 올해 상반기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대흥동 제3노예주차장 확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개선 사업과 선화3 경로당 등 노인 보호구역 4개소 개선 사업 추진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고강도 체납 처분으로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액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고강도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재산 압류 등 고강도 체납 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유도와 같은 맞춤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조 기후환경과 소관. 탄소중립 녹색생활실천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생활실천과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야병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자산보호와 자연생태 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9조 수질 오염원 사전관리와 수질 안정성 제고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와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통해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공중 화장실 관리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의 운영, 개방 화장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0조 성면 안전망 강화 및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와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원 및 배출자의 지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조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충구 만들기입니다. 생활 폐기물 적기 수거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위원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과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를 통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음식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조 위생과 소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관리하고 명절 및 3월에서 10월에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 및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에 찾아가 어린이 대상 식중독 예방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95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 실천 음식점을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안전한 식품과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 800개소 지도 점검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에 힘쓰겠으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와 식품안전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어린이 기후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위 과대 광고 모니터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신규 우수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부착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관내 미용업주에게 전문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 미용업 자생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및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밀착관리로 재산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분할 등 토지 이동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영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의 일상화를 위해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 도로 명판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알지 못해 억울한 잦은 생활민착 교통민원 홍보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오해 및 무지로 인한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법규 홍보사업으로 기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무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곧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진 공영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상반기 내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기후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교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증정하는 교환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위생과 소관. 배달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달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만 원 70% 이내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 판넬 제작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식생활 안전 교육용 홍보 판넬을 제작대여하여 식품 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식품 및 영양 섭취 등의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토지정보과 소관.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지적도상 겹침, 벌어짐, 등록 누락 등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영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안영 2지구 1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8쪽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공간정보 기반의 선진행정을 구현해 군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1조)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세 번째입니다. 네. 사업 목적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노인 지혜라든지 각 동에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지혜나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네. 이제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지혜라든지 뭐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 하시는데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예. 교통안전 지수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래요? 모릅니다. 교통안전 지수는 지역별로 교통사고의 심각도와 사고 건수 그리고 사상자 등을 기초로 한 교통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 등급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중구는 종합지수로 몇 등급인지 혹시 추측이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또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종합지수가 B등급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C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는 총 6가지 분야로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특히 교통약자 그리고 자전거 및 이륜차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교통약자 분야는 D등급으로 맞았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분야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노인 관련 분야는 전체 평균이 78점인데 중구는 76점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좀 안전 대책 마련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291페이지에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적극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나 이륜차 분야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맞았습니다. 비교적 60곳의 자치구에서 64위로 사상자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중구가.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세대와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 관내 배달 음식점이나 배달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보이는데 위 대상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으로는 교육은 한 적이 없고 어르신들 대상으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등급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과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중구의 현안을 파악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조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단속 건 관련해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주던 시비가 중단되면서 5개 구 찾았습니까? 잠깐만요. 네. 5개 구에서 대전시에 대한 지원 요청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만요. 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비로 네네. 하고 있죠. 네. 12월에 5개 구에서 시로 지원을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 부분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PM 대여 같은 경우는 대여 앱에서 운전면허 인증 없이 대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근처의 학생들도 너도나도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23년 6월 서구 갈마동 경성 큰마을 아파트 인근에서 킥보드를 대여한 중학생 2명이 동승을 하고 타고 가다가 인도를 보행자를 쳐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한 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던 중학생 1명은 송치되어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PM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장치다 보니까 사실 중학생 아이들이 대여를 할 수 없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정동 킥보드를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4년 11월 25일 날 게시판을 통해서 안전한 PM 이용 확산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게시하기는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안내문이 게시가 됐고 또 그걸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게시를 하기는 했지만 딱 본의원이 봤을 때는 눈에 그렇게 확 띄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안내문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PM에 대해서 여전히 도로에
주정차,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이내로 무정차가 되어 있으면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으면 그 대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많이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네네.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대상 업체에도 그런 안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참겨서 네네.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 또 예산 심의 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치 차량에 대해 연말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최종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 중 매각이나 그 폐차 처리는 이제 폐차 매각, 일반 매각 처리 대수와 몇 %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작년에는 그 보관소에 있는 차를 매각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관만 해놓고 그 폐차 매각을 하든 강제 처리를 하든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지금 1월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이제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 시 국장님 답변은 연말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상 처리가 안 네. 되고 2025년도 상반기에 처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게 1월달에 11대 수의 계약으로 해서 강제 처리 11대는 폐차입니까? 일반 매각? 폐차요. 일반 매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요. 1월달에 일단 폐차 가능한 대상부터 찾아서 폐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언제든지 폭우나 폭설로 인해 진행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연될수록 그 폐차나 일반 매각했을 때 그 가치가 좀 저하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혹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력 구조가 좀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담당자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 재산인데 그 환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그런 폐차라든지 일반 매각, 폐차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논의가 됐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알겠습니다. 1월 16일자 언론지에 보면은 지난해 대전시와 5개구의 불법 무단 방치 차량이 2,669건으로 좀 단속이 됐거든요. 이 중에 이제 중구가 332건으로 5개구에서 4위라고 보도가 됐어요. 타구에 비해 불법 무단 방치 차량이 적다는 것은 또 교통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도에 집중호우로 지연됐던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더 많이 챙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행감 때 다른 의원님께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련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찾았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할게요. 네. 교통유발 부담금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련해서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의원님께서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도 감축 프로그램에 그 신청한 기관들이 있는지. 전년에 했던 2024년도 8개소 참여했었거든요. 네네. 그 기관에서는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같이 언급된 사항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반 세입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 교통부담 유발금으로 모인 재원은 도로, 대중교통, 보행자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이제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부담금이 실제로 중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다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셨는지. 예. 특별 회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좋긴 좋은데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해서 받는 돈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회계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조금 적은 돈이지 않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 이 업무를 보면서 아니면은 그런 차량 주차 관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돈이 거의 6억, 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이제 그 용도가 교통 환경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특별회계를 해도 쓸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쓰는 그 비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 회계를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 회계를 하게 되면은 별도 또 관리해야 되고 하는 절차도 좀 그렇고 해서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냥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별로 특별 회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뭔가 한 번 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생각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세입 편성한 금액은 6억 5천만 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이거는 아까랑 다른 말씀입니다. 징수되는 추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서 세입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입니다. 업무보고 291쪽에 보면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노인회지회나 그 일자리 참여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또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보행사고 예방법이라든지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선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감안을 해서 올해는 할 때 좀 노인분들 대상으로 뿐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 PM이라든지 이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 또 다른 이 녹색 어머니회가 또 교통 안전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교육을 노인 일자리 할 때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전면허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10년이 유효기간을 주고 70세 이상이면 몇 년이죠? 갱신 주기가요. 65세 이상은 5년이고 75세 이상은 3년 이렇게 3년. 돼 있습니다. 75세 이상. 65세 이상은 5년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서 급격히 인지 능력이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깨비 시장 돌진 70대 치매 소견 받고도 어떻게 운전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라도 이 교육을 해도 굉장히 자기 본인에게만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가는 사람에게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뭐 운전면허 갱신 조건에 치매 검사지도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거 갖고는 이제 현실에서는 또 영향이 또 발휘를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분들이 주위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많이 저희 제공을 해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하는 생각입니다. 구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있죠. 네. 그 치매를 받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일반들이 본인이 치매인 것 같다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인지검사 조사표에 의한 인지검사를 해서 점수가 가능하다 하면 병원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허 반납 제도를 안내해주고 이거에 대한 가족들이라든지 근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어떤 본인들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65세라든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치매의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에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간혹가다가 이 사고를 그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많이 고민하고 저도 이제 하도 노인분들이 본인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를 내고 다른 타인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런 사항을 제 지역에서도 목격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분들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초반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에 관계없이 65세 되신 분도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80이나 90 되는 분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운전도 잘 하시고 이제 인지 능력이 있어서 잘 하는데 65세 됐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정말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갖고 급격히 운전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확대 조성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응 제3 노예주차장 확장 사업 있죠. 네. 주차장 50면에서 87면으로 지금 확장한다고 추진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동 제3 노예주차장 확장 공사는 2024년도 11월부터 시작된 거고요. 기존 지평식 50면 있던 거를 2층 3단으로 해서 87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식으로 있던 것을 타워로 그렇죠. 3층. 네. 2층 3단이 되도록. 2층 3단이요?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이게 2층을 더 높여서 결국은 이제 3층 지상까지 하면은 이제 3층이 되겠지요. 지금은 지평식으로 예. 50몇 대죠. 50대를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제 2, 3층으로 했을 때 37면이 더 는다는 거죠. 그렇지요. 25년 12월 완료 예정인데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될까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그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 KT 뒤쪽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공사 중이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탁 예약 계약은 끝났고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태평 1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네. 지금 19면을 공사를 하잖아요. 예. 토지 매입은 완료가 언제 끝난 거죠? 작년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작년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작년에 토지 매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차장이 이제 토지 매입 그 예산이 오래전에 저기 편성이 됐는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은 그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맞춰서 그 주차장을 좀 공사를 완료했더라면 좀 주차하기에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하느라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1회 추경? 7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겁니다. 이회 추경에 확보했으면 작년에 공사가 좀 시작해서 완료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 아닙니까? 보상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사가? 주민이 좀 오래까지 이사가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 지역에 세입자가 이사를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뭐라 해야 되나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추진 계획에 보면은 2025년도 이제 6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예. 지금 발주돼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주차장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9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지난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 구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던 거 구자님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는 어린이 보행 안전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점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항상 예시가 되는 지역이 중구라는 거예요. 네. 네. 중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 좁은 이면도로가 많고 그 가운데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실질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기 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건상 예, 여건상, 그런데 예. 예, 맞아요. 이제 주변 자치구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물들을 이제 일부 상인들이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고민스러운 게 좀 한 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면서 이 업무 보면서 중촌동 중촌 초교 초등학교 앞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의원님이 예산까지 확보해 예. 주셨는데 그거를 주민분들이 아주 적극 반대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끝나면은 저가 직접 동장하고 거기 관리하고 거기에 계시는 중촌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한번 더 본 사업이 본 목적에 맞게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설득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원만하게 국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또 어린이를 위한 그 설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보호 구역 중에서 특히 이제 방호 울타리가 설치 공간이 협소해서 또 설치를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중구는 그렇게 방호
방호 울타리도 설치를 못하는 곳이 많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공간에 맞게 노면 표시를 별도로 하거나 볼라드 설치 등 요소에 맞게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토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방호 울타리의 강도에 따라 등급이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설치한 방호 울타리 벽 강도가 혹시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방호 울타리는 지금 딱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고 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한 강하게 충격에도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등급이 있다고 하니 네.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방호 울타리 등급은 이제 차량 속도에 따라서 구간별로 설치 등급이 정해지지만 도로 여건이나 이제 위험도에 따라 강도를 좀 더 강한 윗등급으로 상향 적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 울타리 설치 예산으로 약 308억 원을 좀 투입해서 방호 울타리 그 벽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중구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시 어린이 보호구역 그 개선 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예, 상반기 조기에 사업을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도 강도 높은 울타리로 좀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제 민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문산 공영주차장 그 대흥동 제1노예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몇 곳이 지금 돼 있죠? 보문산 내 공영 주차장. 세 개. 이거 대전 있다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중구에서 관리하는? 대흥동 말씀. 대사동. 우리가 관리하는 거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하나는 다 이렇게 세 개 다 우리. 세 개 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관리하죠. 있습니다. 네. 주차장 면수가 전체 몇 개나 되죠?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형 식당들이 존재하면서 주차장이 되게 그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식당 주변에 편한 곳에 주차를 양쪽으로 양면으로 주차를 한다면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 단속은 불법 주차 단속은 대상인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황색소는 단속이지만 거기가 이제 행락철들 아니면은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있습니다. 피하고 예. 주중에는 황색소는 황색선은 점심시간 빼고 그렇죠. 점심 시간은 빼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형 업소들이 있다 보니 일반 그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고 주차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를 하다 보니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되는 교행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예. 그 불법
주차를 시간을 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민원을 좀 주신 상황이거든요. 한번 국장님 예예. 현장에서 한번 네, 그쪽 의견을 좀 네. 들어보고 예. 잘 점검하셔서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294쪽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시간이 다른 자치구와 상이한 점과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이 다른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번 행정예고의 내용을 보니 바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제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95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의 4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곳으로 보이는데 4개소 시설 지원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 295 아니, 쪽? 예, 네. 25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사업 대상은 4개소로 선화 3경로당, 네. 나래효 요양원, 송리 경로당, 늘사랑 경로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안전 표지판, 도면 도색 등 기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구에 같은 경우도 노인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파악 안 됐습니다. 네, 본 의원이 살펴보니 24년 3월 기준 경찰청에서 공개한 전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표준 데이터를 살펴보니 32개소 중에 10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면 운전자에게 다소 좀 불편함은 있을 걸로 사료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차량 속도의 제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CCTV 설치하면 네네네. 주민들은 싫어하지요. 네.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 그런 네. 교통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본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안전지수에서 노인과 관련된 지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도 살펴보면 또 CCTV 설치율이 낮은 점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보호구역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말씀드렸던 부분에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홈페이지를 본 의원이 들어가 봤더니 첫 화면에 부서 소개와 그리고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주요 업무가 주차관리과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4쪽 주정차 단속 업무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94쪽 주정차 관리를 살펴보면은 지난 연도 7월부터 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요, 국장님?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견인된 차량 수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주차장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일명 알박기 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지만 1개월 고정된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본의원도 지금 청주에서 시행했듯이 저희 구에서도 알박기 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이동 주차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통과에서 좀 살펴가지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구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나요? 방치 차량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방치 차량이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지금 인근 주택지로 많이 흡수가 된다고 언론이나 이런 그런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중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주택지까지 다 진짜로 침입을 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얀색 선인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그런 연락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얀색 선이더라도 큰 대형차라든가 캠핑카 이런 게 장기 주차하는 거는 한 번씩 제도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서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면 청소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노면 청소기 2대 구입 예산으로 한 대당 3,300만 원, 2대 예산이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용은 상가 밀집 지역, 우리들 공원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면 청소기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면 청소기 주요 기능은 네. 노면 청소용 회전 브러시 및 흡입 기능이 있고요.
쓰레기를 흡입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흡입기를 쓰다 보면은 미세먼지 발생 방지용 수세식 분무 노즐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좀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2대를 구입해가지고 오리들 공원하고 오류시장 상가 밀집 지역이라 또 사람들도 많고 좁은 공간에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하게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네.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업종만 이제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기로 하는 건가요? 배터리로 하는 건가요? 전기로요. 전기 충전해가지고선. 충전으로. 예. 이동은 어떻게 하죠? 갖고 다녀. 바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용은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면 구청에서 갈 때 바퀴로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소 저희가 이제 배치하려고 했던 우리들 공원하고 저기 오류동 그 시장 일원에 아예 배치해 놨다가 거기서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있습니다. 공간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이동해 놓으면은 또 그쪽에서 쓰고서 이제 보관 장소를 찾아서 거기 보관해 곳을 놓고. 지정한 것은 아닌 거죠. 예. 이제 본의원이 좀 우려되는 사항은 예산 편성 시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세웠지만은 또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활용도가 좀 낮아서 그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만큼 활용 면에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동장으로 계실 때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 스마트 제설기. 네. 지금 거기 그냥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장비 또 운영에 대한 교육도 좀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구입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밀집 지역이고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2대를 구입하는 거라. 그렇다면 흡입되면 담배꽁초 이런 것도 흡입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혈세만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평 1, 2동 환경관리 요원 쉼터 2개소를 통합해서 신규 쉼터로 조성한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이제 가장 고생하시는 환경관리 요원들 쉼터에서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이제 그 청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이제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태평일동 2동은 구유지가 그 구글다리 오류동 넘어가는 구글다리 인근에 바로 앞쪽에 이제 구글다리 앞에 이제 구글다리? 태평동 278에 80 해가지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반을 정리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플라스틱으로 조립형 주택. 조립형 주택? 예. 이동형물이 쉼터라고 그러는데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지 위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가설 건축물 학교 조립식 거. 예, 학교 그렇게 그- 그 조립식으로 짓듯이 예.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을 해가지고선 조립식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일반 주택만큼은 아니어도 그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휴식터가 될 것 모듈러 같아요.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예, 하신다는 맞아요. 거죠?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동절기에 기온차가 심한 관계로 환경 요원들이 근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거든요. 좀 신속하게 그 설치를 해서 좀 쉴 수 있도록 부족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3월에 그 쉼터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하면 금방 사업은 끝날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302쪽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와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원순환 기본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폐기물 관리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체계로 전환된 법입니다. 국장님. 네네.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법 제11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구청장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현재 수립 계획 중이랍니다. 해당 계획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도 지금 실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시행 계획을 좀 참고하셔서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후 적응 그리고 친환경 자연 순환 계획들이 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수립이 되면 본위원에게도 자료 한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같이 네네.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4조가 기후 환경과에 대한 업무 분장입니다. 그 34조의 56항 물 재이용률 시설 허가 및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에 관련되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법 제8조에서 빗물 이용 사용 시설이 의무화되면서 구청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 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법률이지만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그런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관리국과도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소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개발 사업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시 구청장 사전 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수도 설치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업무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이 의무화가 되면서 충전 구역 내에 일반 차량의 불법 자동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의 의무 구역에 설치를 할 때는 그 사업 대상자에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잘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안내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업무보고. 네. 예, 현재 편성된 본령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선화동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마당 공중화장실이 폐쇄되어서 일부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 해당 12보조금을 통해서 기후 환경가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의 운영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 23년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6천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상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 보상비도 인건비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청소용품 구매 예산은 지속해서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 다른 부서 사례를 보면 특히 소관 그 공중 화장실을 많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경우는 12 지원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대전시의 그 12 지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현실화해 줄 것을 좀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재정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우리 건의를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세게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화장실의 그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강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답변도 잘해 주셨어요. 고맙고 업무보고 298쪽 소음 진동 배출 규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장 분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예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는 철거라든지 이 기계 소음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오지요. 소음 진동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고 이게 문화 8구역 네. 예, 그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전년도 증가율을 보면은 5.7%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1년도에 436건, 22년도에 512건, 또 23년도에 534건이 지금
민원이 제기됐는데 2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551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내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죠? 그 법적 단속인 거였거든요. 네. 데시벨 측정 소음 민원 들어온 데 가서 그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 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니까 지금 것을 하고 소음 있습니다. 진동 관리법 제 36조에 의하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진행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이 지금 그 데시벨이 기준치 밖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는 2024년도에도 2건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면은 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건축 현장에 소음 문제에서 뭐 아침에 망치질이 나온다든지 어떤 포크레인이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레미콘 소리가 난다든지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래서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는 네. 5건을 부과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고요. 2024년도는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도 이제 부과지만 사업장 찾아가서 그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 없도록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작년에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중요한 개정 사항 하나가 시행되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것도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시행된 조문을 보면은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행위가 재량 행위에서 의무 사항으로 개정되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알고 직원들을 지금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숙지해서 업무 지시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음 진동관리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개정된 사항인데요. 여기서 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점검을 한 뒤에 그에 따른 보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강도가 자꾸 높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다면은 대답하지 말고 아니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 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음진동. 현수 씨.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물론 처음으로 이제 국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당연히 의원으로서 질문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요거에 대한 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환경, 기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가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중구가 청결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서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304쪽하고 305쪽에 관련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와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이 800개소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불법 영업 집중 관리가 14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인 점포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무인 점포?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 없이 운영 관리가 되어 있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인 점포하고,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해서 단순 진열 외에 로봇 자동 판매기 및 밀키트 판매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업소에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이게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하면 무인 카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무인 카페를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 관리 지침을 그 자동 로봇 판매기나 밀키트 판매하는 데 그 지침을 다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포들이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나 규정들도 정비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생하고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그런 공문이나 이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해당되는 점포들이 관련 지침을 안내를 잘해서 숙지를 잘해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 중에 무인태라고 불리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관내 이런 업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업소 있는 거는 봤습니다. 네. 무인텔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의 이성 혼숙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의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소들을 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그런 업소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꼭 있을 때만 나가서 점검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어느 곳이 있는지 알아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별도로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타 자치구에 비해 홈페이지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살펴본 결과 동구는 25건, 서구는 21건, 유성구는 31건, 대덕구는 5건인 반면에 중구는 68건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도 많게는 549회, 적게는 10회에서 20회 정도로 다양하고 평균적으로 50회 이상 조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계도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생과에서의 안내는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303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놀이극 예산으로 1,35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그 공연을 30회로 하는데 일정에 보면은 7월이나 8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식중독 예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시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는 5월에서 6월이 전체 식중독의 2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날이나 이런 시기가 붙여가지고 5, 6월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예산서 설명 자료에 보면 7, 8월에 그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 8월이면 그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가 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답변 잘못 들렸네요. 네, 네. 7, 8월이요. 네. 네, 맞아요. 이 시기를 변경할 예.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네, 네. 좀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가 되기 전에 좀 홍보 차원이니까 좀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그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04쪽 허위 과대 광고 행위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니어 감시단 5명을 선발해서 146개 경로당을 연 3회 순회하면서 불법 식품 판매, 허위 과대 광고 행위 예방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네. 예, 이 시니어 감시원 5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노인의 지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선발을 하는 건가요? 예. 네? 2년에 임기가 2년. 한번 위촉을 추천을 받으면은 2년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하고 규정에 있습니다.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연이 생각은 네. 5명 시니어 감시원을 선발하면은 네. 구태여 2년씩 할 수 있을까? 1년씩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건의를 하거든요. 교육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별도 교육을 받고 수업 달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죠? 5분이 146개를 순회하면서 그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이렇게 뭐 2인 1조라든지 아니면 한 분이 뭐 몇십 개씩 담당을 한다든지. 한 분씩 우리 관내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물 주어가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각각 한 경로당씩 다니면서 각각 지정해주는 예, 뭐 예. 20개면 20개 경로당을 연 3회에 걸쳐서 네네 홍보물이라든지 가서 교육을 네. 하고 있는 건가요? 예예 그렇다면 이 시니어 감시원은 65세 이상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은요. 그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에서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소들에게 보험 갱신을 안내하고 갱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법적 의무이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이제 매번 반복적으로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좀 과태료를 납부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좀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매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그 논의해보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하는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라 그 보면은 거의 그 갱신 기간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요렇게 해태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서 지금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면 그러니까 예.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또 납부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연 생각은 요식업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대상이 숙박업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식점도 사실은 하느라고 그래서인가 이 1일이나 2일 요렇게 해태되는 경우가 건수가 많아요. 다반사가. 근데 숙박협회도 있을 거 아닌가요? 숙박협회는 없습니까? 숙박업소 협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어쨌든 그 위생과에서 좀 관심 갖고 SNS든지 그 뭐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공중위생 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을 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또 미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미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네. 이제 고양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카카오톡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카카오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알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지연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1일이면 이게 2만 원 보험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면은 뭐 2만
아, 위생교육 전체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지 그 보험 미갱신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안 되는데. 6건 12세 아니 얼마씩 하느냐고. 보통 틀려요. 날짜를. 그래요. 확인 안 되시면 네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요즘은 문자나 우편을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고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최대한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복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토지정복 업무보고서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추계 방식에 대해 사업 초기에 조정금을 추계한 금액과 실제 징수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면 주민과 조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예, 지적 당시 사전 추계 방법을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새로 추진하는 안영 2지구 사업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 2지구 사업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적용을 해서 네. 최대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본인들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시 말하면 지적 제조사가 단순히 지적을 정리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주민들이 재산권에 이제 결여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자님 내용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중구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탁 추진할 때는 그 관내 측량업 관련 지역 기업에 이제 해당 사무를 대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하고 저기 같이 협의해서 위탁해서 한답니다.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지적 제조사 또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 제조사 그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이제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떤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네, 이것 또한 추진단 지원 조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복과는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아주 부지런하셔서 좀 의원님들이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3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 드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 항공 측량 시스템 드론 구입 예산으로 2025년도 신규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죠. 네, 드론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종자의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의 자격증이 있어야지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월에 취득 계획입니다. 지금 직원 한 명이 교육 이수 다 했고 2월에 이제 자격증 취득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분이 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인데 이제 그 업무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예, 해야 예, 될것 자격 같아요.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비는 구입하셨나요? 그러니까 업체 그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결정해 놓고 2월에 장비는 구입 예정입니다. 2월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구입할 장비인 만큼 그 활용도에 맞게 활용하시고 활용한 계획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좀 의회 보고해 주시고 드론을 활용하는 지역이 주로 이제 외곽 지역이다 보면 이제 사전에 또 비행을 위한 허가와 항공 촬영 승인이 또 있어야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구입을 한다면 그 드론기가 몇 킬로그램짜리를 구입하실 건가요? 1.4kg. 1.4kg. 예. 이 부분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 재정공제에 저희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 가입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드론기를 구입한다면 잘 활용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형식적인 실태조사에서 실질적인 활용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은 더 이제 그 상위부서에서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료 제공도 해주고 지도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총조사를 했던 거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이 없고 그럼 그 전에 했던 대로 작년에가 하신다면? 더 이제 많이 자료도 외부에서 많이 받고 해서 더 많이 했던 거고 정확하게 했던 거고 올해도 또한 매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나 자료에 보시면 현장 중심에 내실 있는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또 다른 것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그러면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올해 1월 10일에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우수지자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혹시 그 선정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습니까? 안타깝게 저희 구는 없고 대전시하고 유성구에서 수상을 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서울시 사례인데요. 그 대지의 소유주가 중구가 아닌 사유지나 국유지 등 점유와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호 점유 그러니까 5만 제곱미터 대구 국공유 상호 발음이 잘 안 되는 상호 점유 재산 교환
재산을 교환을 해서 이 소유권이 불일치할 때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해서 해소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에서도 이제 소유 관계가 복잡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을 소유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네. 이 참고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용인에서는 이제 저희가 드론 이제 구매해서 드론을 활용할 거잖아요.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이 불법적으로 경작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점유를 확인하고 또 이를 해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이제 드론이 도입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공유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드론 만약에 이제 사면은 그 계획에 네. 공유재산 관리에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306조 공유재산 밀착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준기계획을 보고하고 취득 처분하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말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연중 지속적으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매각 대상 재산이 있습니까? 재개발 진행되는 선화동 지역에 저희 세필지 쭉 떨어져 있는 세필지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돼서 우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서울시 노원구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해서 예정 가격을 심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공유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변 토지거래 가격을 최소 2건 이상 추출을 하고 그 금액을 공유재산 심의에 제출하면 기존 감정평가 방식 산정 금액과 비교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중구에도 이렇게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네. 두 개 기관 감정평가액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럼 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했습니까? 네, 그 27조 제1항에 보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적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성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드린 사례라든지 또 이외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